야구공이 포수 밑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 이 소리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땀과 노력, 그리고 눈부신 성공의 서사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프로야구 무대에서 코리안 드림을 이룬 외국인 선수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 중에서도 한화 이글스의 라이언 와이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적인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다. 2024년 여름 단돈 10만 달러의 소박한 계약으로 KBO에 발을 디딘 그는 불과 1년 만에 계약 총액 95만 달러라는 거의 10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의 압도적인 구위와 안정적인 경기력은 그가 왜 KBO 최고의 외국인 투수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야구 경기장에서의 성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언론과 팬들의 시선이 오직 그의 연봉과 투구 성적에 집중되어 있을 때 진짜 금광은 전혀 다른 곳에서, 그리고 전혀 다른 인물에 의해 조용히 캐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라이언 와이스의 KBO 연봉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의 부의 전부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극거대한 재력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봉이 높은 부자가 아니라 이미 V 시스템을 완성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설계도의 핵심에는 바로 그의 아내 헤일리 와이스가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진 진짜 재력의 근원을 파헤쳐보려 한다. 수많은 스포츠 팬들은 라이언 와이스의 95만 달러라는 연봉에 감탄했다. 이는 KBO 외국인 선수 최고 수준의 대우이며 일반인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매월 통장에 꽂히는 수천만 원의 거액은 그를 단숨에 부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냉정한 재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운동선수의 연봉은 결코 자산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현금 흐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야구 선수의 커리어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 차 있다. 2019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조사에 따르면 프로야구 선수의 평균 커리어는 5.6년에 불과하며 KBO 리그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단 한 번의 부상만으로도 커리어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투수가 어깨 부상을 당하면 연봉은 한순간에 제로가 될 수 있으며, 성적 부진으로 인해 방출 통보를 받으면 다음 시즌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와이스 역시 2024년 시즌 대체 선수로 들어왔을 때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냈다면 그의 KBO 커리어는 6주 만에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의 연봉 상승은 철저히 성과에 기반한 것이었고, 만약 성과가 사라지는 순간 극거대한 수입도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 때문에 수십억 원을 버는 스포츠 스타들이 은퇴 후 파산하는 사례는 그리 드물지 않다. 그들은 일시적인 현금 흐름을 영원한 자산으로 착각했고, 현금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비극을 맞이했다. 라이언 와이스의 KBO 연봉은 화려하지만 그 본질적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저 그의 야구 실력에 대한 단기적 보상일 뿐 장기적인 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그가 얼마나 버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이 불안정한 수입을 영구적인 자산으로 전환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그의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있었다. 라이언 와이스의 이야기가 평범한 성공 스토리에서 벗어나 특별해지는 지점은 바로 그의 아내 헤일리 와이스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대중은 그녀를 운동선수의 아내라는 일반적인 틀에 가두기 쉽지만, 그녀의 정체는 단순한 내조의 여왕을 넘어선다. 그녀는 미국에서 직원 30명 규모의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파워무브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EO이자 창업가이다. 그녀의 회사는 단순한 소규모 사업장이 아니다. 고객 유지율 94%라는 놀라운 수치는 그녀의 회사가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넘어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심지어 그녀의 고객사 중 일부는
미국의 유명 투자 프로그램 샤크탱크에 출연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그녀의 비즈니스가 소개될 만큼 이미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여기서 라이언 와이스의 불안정한 KBO 연봉과 그녀의 비즈니스가 확연히 구분된다. 그의 연봉은 단기적인 현금 흐름이지만 헤일리가 운영하는 회사는 지분 기반의 자산이다. 그녀의 회사는 매년 성장하며 그 가치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다. 즉, 이 가족의 진짜 재무적 기반은 라이언의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 아니라 매년 가치를 더해가는 그녀의 기업 자산에 있다. 이는 재무적 포트폴리오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위험 분산의 완벽한 사례이다. 남편의 수입이 불안정한 야구 실력에 의존하는 반면 아내의 수입은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의 성장세에 기반한다. 이 구조는 라이언의 부상이나 성적 하락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는 강력한 보험 역할을 한다. 와이스 부부는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는 맞벌이 부부를 넘어 남편의 현금 흐름을 아내의 기업 자산으로 전환하고 아내의 비즈니스를 남편의 인지도와 연계하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했다. 이것이 바로 라이언 와이스의 KBO 성공 스토리가 단순한 운이 아닌 철저히 설계된 부의 시스템인 이유다. 라이언 와이스의 이야기는 아내의 성공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자신 또한 야구 선수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업가적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KBO 최고의 투수이면서 동시에 라이언 와이스 베이스볼이라는 자신의 야구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는 비즈니스 오너이다. 이 브랜드는 단순한 부업이 아니다. 온라인 투구 코칭, 체계적인 웨이트 프로그램, 유연성 트레이닝 등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D2C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중간 유통 수수료 없이 수익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다. 그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 활동은 단순한 팬 서비스나 취미 생활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 깔때기 역할을 수행한다.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은 그의 개인 브랜딩을 강화하고 동시에 잠재적 고객들을 코칭 프로그램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인 선수의 개인 브랜드 활동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와이스의 이러한 행보는 그의 희소성을 더욱 높여준다. 그가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경기력은 그의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부여하고 그의 소셜미디어 콘텐츠는 그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쌓아준다. 이처럼 와이스는 자신의 핵심 역량인 야구를 콘텐츠화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그는 KBO 연봉이라는 일시적인 수입원 외에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개인 IP를 구축했다. 이는 프로 스포츠 선수가 겪는 경력의 단절과 재정적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제 우리는 그를 더 이상 야구만 잘하는 선수로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재능을 하나의 기업으로 만든 자기 브랜드형 운동 선수인 것이다. 많은 이들이 부자를 떠올릴 때 화려한 고급 주택, 명품 자동차,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연상한다. 하지만 라이언 와이스 가족의 자산 구조는 이러한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의 부동산 공시 자료를 분석해보면 그들의 이름으로 직접 등록된 고가의 부동산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그들이 자산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고액 자산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자산 보호 및 최적화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은 부동산, 주식, 그리고 기타 가치 있는 자산들을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신탁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전략의 목적은 명확하다. 첫째, 법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만약 사업상 분쟁이나 이기치 않은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 명의의 자산은 압류될 위험에 노출되지만 법인 명의의 자산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 둘째, 세금 최적화이다. 법인 소유의 자산은 개인이 소유하는 자산과는 다른 세금 구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사생활 보호이다.
개인 명의의 자산은 공시되면서 외부에 노출되지만 법인 명의의 자산은 소유자의 신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헤일리가 운영하는 파워무브 마케팅 역시 정식으로 등록된 법인이다. 이 법인 명의로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심지어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까지도 관리할 수 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재산 목록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로는 법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우산 아래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와이스 가족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소비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를 지키고 키우는 고급 자산 관리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는 단기적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인 부의 지속성을 설계하는 재무적 통찰력의 방증이다. 라이언 와이스의 이야기는 결국 한 명의 운동선수나 한 명의 CEO의 성공담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기업에 대한 분석이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퍼즐 조각을 한데 모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첫 번째 퍼즐은 KBO 연봉이라는 화려하지만 불안정한 현금 흐름이었다. 이는 그의 야구 실력이라는 핵심 역량에서 비롯된 일시적 수익이었다. 두 번째 퍼즐은 그의 아내 헤일리가 운영하는 파워무브 마케팅이라는 고성장 기업이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가치를 증식하는 지분 기반의 자산이었다. 세 번째 퍼즐은 라이언 자신이 운영하는 라이언 와이스 베이스볼이라는 개인 브랜드 사업이었다. 이는 야구 선수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자 미래 현금 흐름의 씨앗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 퍼즐은 이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자산 관리 전략이었다. 이 네 가지 퍼즐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들어간다. 라이언의 뛰어난 야구 실력이 아내의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아내의 마케팅 전문성이 라이언의 개인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한다. 그들의 현금은 법인과 개인의 자산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이 모든 구조는 다시 새로운 현금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라이언과 헤일리는 단순히 각자의 일에서 성공을 거둔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과 전문성을 융합하여 와이스 엔터프라이즈라는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기적인 성과에 취하지 않고 장기적인 부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며 불안정한 리스크를 시스템으로 해제한 결과물이었다. 라이언 와이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당신의 수입은 직업에서 비롯되는가? 아니면 당신의 시스템에서 비롯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순간 우리 삶의 재정적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